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16대) 의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최초로 성경이 아닌 코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팔레스타인계 의원 등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정치인이 포함됐지만 아직도 미국 의회는 백인과 남성에 편중됐습니다. 2019년 첫 업무 시작은 부분적 연방 폐쇄였고 멕시코 장벽 비용 때문에 쉽게 오픈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바티칸에도 벽이 있으니 카톨릭 신자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멕시코 벽 쌓는 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관 21명 가운데 7명이 대행인 채 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대통령의 국무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은 정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공격과 방어 주도가 바뀐 형태의 오늘 새로운 정치 현실을 맞았습니다.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낸시 펠로시 의원이 대통령의 기소와 탄핵에 대해서 가능성은 오픈됐지만 무모하게 달려들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당시 여성 스태프들이 캠프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불만을 말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년이나 지난 일이 주목을 받을 땐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미국 여러 기업이 잇따라 중국 영향으로 매출 부진을 예고합니다. 애플 주식값이 떨어짐으로써 워렌 버핏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디즈니 등 큰 회사들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직원의 등록금과 기타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늘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116대 의회가 개원됐는데 사실은 매년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116번째니까는요. 그런데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민주당이 그 연방 그 하원을 다수당으로 이제 되찾았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같은 일이 미국 국내 정치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방 의회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때 처음으로 당선돼서 취임 선서를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이제 가족들이 함께 나오죠.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뭐 손주 손자 뭐 아들 딸까지 전부 나오는데 너무 많고 많은 스토리들이 535명 상원과 하원 의원 재선 의원도 있고 초선 의원도 있는데 전부 그 스토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여성으로서 하원 의장을 처음으로 지냈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하원 의장을 하게 되는데 손녀와 함께 나왔군요. 뭐 하도 많이 새로운 의회 개원 때 가족들과 함께 등장을 했으니까 오늘은 아마 그런 것들이 뭔가를 그 보여주는 거겠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른 가족 없이 손녀와만 둘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낸시 펠로시 이제 그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펠로시 의원이 빨간색 그 옷을 입었는데 도드라지게 빨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손녀와 있는 것이 여성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고 많은 스토리 가운데 성호를 그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축하해 주고요. 허그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116대 535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상원에서는 100명 가운데 25명이 여자입니다. 25명 여성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17명이 민주당이고 8명이 공화당입니다. 하원에서는
지금 그 민주당 의원이 89명, 공화당 그 여성 의원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명이거든요. 13명인데 공화당 의원은 지난번 의회 때보다 오히려 그 10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그 시대와는 조금 달리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이름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미시건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첫 번째 무슬림 여성 하원, 연방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전부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최초의 팔레스타인 아메리칸 그 여성 하원 의원이 나와서 역시 그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소말리아계의 아메리칸 여성 하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미네소타죠. 미네소타주가 굉장히 그 리버럴 하잖아요. 노조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부 민주당입니다. 캔사스와 뉴멕시코의 2명의 그 하원 의원들이 첫 번째 네이티브 아메리칸 여성 하원 의원, 네이티브 아메리칸 여성 하원 의원이고, 텍사스주가 사실은 그 라티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만 첫 번째 라티나 여성 그 라티나 그 멤버가 탄생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커네디컷주에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연방 하원 의원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 매사추세츠와 그 커네디컷만 하더라도 저쪽 동북부이기 때문에 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하원 의원이 나오기 힘들었는지가 대체적으로 짐작이 되고요. 뉴햄프셔주에서는 첫 번째 오픈리 게이 멤버 그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나이가 많은데도 하원 의장이 된다 해서 주목을 받았고 여성이고, 그에 비해서 나이가 가장 어린 그 29살 됐습니다. 선거에서 이겼을 땐 28살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역시 그 히스패닉계죠.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 하원 의원이 여성으로서는 가장 나이가 젊었을 때 연방 하원 의원이 된 그런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남자로서는 지금 물러난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28살 때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가장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됐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코란이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팔레스타인 아메리칸, 또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라티나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미국의 전체적인 그 인구 구조에 비춰볼 때는 미국의 의회가 상당히 백인이고 남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화당 뭐 하원의 경우는 90% 이상이 백인이고요. 또 남성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1개 부서가 있으니까요. 뭐 국방부, 국무부터 내무부까지 장관이 21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지금 대행이에요. 3분의 1이 대행인 겁니다. 내무부, 법무부, 또 뭐 국방장관 대행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뭐 장관급이죠.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 뭐 등등 대행으로 그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장관들 회의하는 것, 그 부분에서 특히 김정은 그 위원장의 편지를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광고 들으신 뒤에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 95분 동안이나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채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좋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쇼업을 해야지 되는가 하면서, 그리고 또 장관들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칭찬하고 아부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해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95분 그 사이에 그 제임스 마티스는 내가 해고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난번에 그렇죠. 해고죠. 이미 사임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사임한다고 했고 대통령이 사임할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동안 이슈에 있어서 잘 맞지 않았고,
대통령이 하려던 일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 그의 그 공개적인 편지 같은 것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2개월 시한 둘 것 없이 당장 그만둬. 그게 해고죠. 내가 해고한 건 맞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러시아 문제, 이것도 이제 뭐 벽을 쌓고 국경 뭐 나라를 지키고 또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한 건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역사의 버전을 말한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상관없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979년도에 구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장관 회의에서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 때문에 결국은 구소련이 그 비용 때문에 파산을 해서 러시아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 그 당시에 구소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실은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구소련이 테러리스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구소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게 아니죠. 체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979년도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었을 때는 아주 뭐 그때 뭐 10년 이상 모스크바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에 그 개입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말하자면 그 구소련의 친절한 소셜리스트들 그 정부가 있기를 바랬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대하면서 내전이 있었고 지금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를 러시아가 지원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의 소셜리스트 정부를 지원을 했고요. 본인들의 국경 근처에 소셜리스트가 있는 것들이 좋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소셜리스트 하면은 미국의 대학생들은 그저 공평하게 뭐를 배분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1979년도의 소셜리스트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소련이 그렇게 망을 보고 소셜리스트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침공을 해버린 거죠. 그야말로 그렇게 한 것.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중동 개입도 많이 달라진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그런 일이 있고 구소련이 침공한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테러 그룹 같은 것들이 나와서 미국이 뭐 중동이 이렇고 뭐 다른 나라도 이렇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장관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미국의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스토리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가 얘기한 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제가 미국의 국방부에서 정의하는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정도로 말하자면 그 대통령이 그 행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전의 역사나 지금 현실의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라던가 이런 것도 의견들이 다르고 그러나 가장 그 힘이 센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지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은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서 그에게 스탠드업하고 대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사이에 116대 의회가 개원이 된 겁니다. 대통령에게 맞서야지 된다. 이민 정책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오늘 이제 그 선서를 하게 될 또 이제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밀 럼니 연방 상원 의원이 이제 다시 되죠. 과거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고 그것도 또 그 사람의 가정의 스토리도 참 희한해요. 어제 이제 그 밀 럼니가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쓰고 난 뒤에 지금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밀 럼니의 조카예요. 조카딸입니다. 그 조카딸이 대뜸
이 밋 롬니가 엉클이 잘못했다고 트윗으로 한 거예요. 공화당은 뭉쳐야 된다.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내가 엉클을 사랑하죠. 사랑은 하지만 공화당이 뭉쳐야지 되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의 중간 이름에 항상 그 로나 그 맥데니엘이 로나 롬니 맥데니엘이라고 이름을 썼거든요. 그런데 한때 그 밋 롬니와 사이가 나빴을 때 그 롬니를 빼내라 이름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뺐거든요. 이렇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연방정부 지금 문을 닫아서 오늘 13일째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웬만하면 이 다카 드리머들과 함께 그 사람들 추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민주당에서 기금을 벽 쌓는 기금을 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처럼 이건 안 된다. 대통령이 지금 연방정부 문을 얼마나 닫던지 예산안에서 벽 쌓는 거 포함되지 않은 채 이걸 수용을 하면은 그러면 대통령직은 끝이다 하고 대통령을 계속 강하게 나가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아주 첨예하고 미묘하고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낸시 펠로시 지도부가 너무 나이가 많다 하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트럼프에게 우리는 반란을 필요하다면 해야지 돼 하는 그런 형태에서 지금 그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 선서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에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선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명씩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선서하고 Congratulation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준 북한 관련 그 편지에 관해서 사실은 그게 사이드 뉴스예요. 사이드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것이 메인 뉴스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또 다른 점이고요.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미국 정치 분위기가 공화당이 방어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공격적으로 가게 되는데, 전부 이제 공화당에서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라 모두고, 민주당은 두고 봅시다 하는 건데, 특히 이제 공화당의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이제 다수당이 다 그 소위원회의 그 의장 체어맨을 맡고 있잖아요. 법사위원회에서 러시아 스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많이 막아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졌고요. 해서 방어용으로 특히 이제 연방 법무부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하이어를 하고 했고 민주당의 경우는 오늘 하원의장 투표 있기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이제 하원의장이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MBC 방송의 투데이 쇼와 인터뷰를 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퇴임 이후는 가능하다. 탄핵에 대해서도 역시 오픈돼 있다. 그렇지만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진행을 하지 정치적인 이슈로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서둘러 밟는다던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2016년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후보였다면 버니 샌더스가 당선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슈도 지금 버니 샌더스 취임 선서하고 있네요. That you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밋 롬니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이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다 함께 선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방어하고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선서였어요.
민주당 상원 의원도 상원 의장 자체가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화당 의원도 또 버니 샌더스 무소속도 역시 그 펜스 그 부통령의 주재 아래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버니 샌더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같은 게 참 많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화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됐다면 트럼프를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나이는 많지만 2020년도에 역시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2020년 선거면 이제부터 미국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데 16년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한 6명 정도의 여성들이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일하면서 남성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성추행도 당했고 어디 가다가 뭐 자동차에서 막 손으로 어딜 만진다든지 머리카락을 센슈얼하게 만진다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호텔방으로 오라고 해서 안 갔더니 나중에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내용들을 뉴욕타임즈에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희롱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여성은 같은 일을 했는데 남자보다 돈을 반밖에 못 받았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버니 샌더스가 2020년도에 다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예비선거에 나가면 이런 문제. 아니 프로그레시브한 진보적인 후보라면서 캠페인 할 때 그렇게 했잖아. 라는 것이고 버니 샌더스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바빴다. 정신없지 않았는가. 미처 그런 것까지 돌보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어느 정도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미리 터져서 다 솎아내고 정리를 하면 나중에 막판에 터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주목을 해야지 되는 뉴스고요. 9개 연방정부 문 닫았는데 뭐 어쩌면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문 닫을 수 있다고 하고 국립공원의 쓰레기가 산더미라고 하잖아요. 워싱턴 DC에서는 결혼증명서 발급도 지금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고소당한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외국에서 트럼프 그 호텔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묵으면서 돈 많이 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요. 아니면은 뭐 또 플로리다주의 그 골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등등해서 또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에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를 고용을 하고 뭐 학대를 하고 했다. 소송이 너무 많은데 연방 법무부가 이제 대통령에 관한 것이니까 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법무부도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소송 자체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특별검사는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법무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의 조사는 계속되고 연방대법원은 11일까지는 지금 운영될 자금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방대법원도 문을 닫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56억 달러 내지 7억 달러 벽 쌓는 기금 내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 장관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민주당 공화당 지도자를 만난 것은 시츄에이션 룸에서 만났거든요. 시츄에이션 룸은 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고 장관회의는 공개가 됐는데 어제 장관회의에서도 아니 벽이 왜 안 되느냐. 오바마도 그 워싱턴 집에 10푸트 높이의 벽을 짓지 않았느냐. 사실 아니거든요. 10푸트짜리 그 벽을 쭉 그 집 주변에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간 벽돌로 마치 작은 굴뚝처럼 중간중간에 넓이가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그 정도 넓이에 높이는 글쎄요 10푸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그 세워놨거든요.
그런 것. 그리고 바티칸도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얼마나 신실한 카톨릭 신자냐 좀 전에도 성호를 긋던데요. 그러니까 바티칸에도 벽이 있으니까 멕시코 벽 쌓는 거 하원 지도자로서 지지해야지. 이게 어제 그 대통령의 주장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편지, 그동안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뷰티풀한 편지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온 편지를 보여줬는데 어제도 방금 받았다고 했던가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 보도한 것 보면 이 내용은 사실은 가쉽 비슷한데도 제법 긴 길이로 썼습니다.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외교도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다룰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어제도 방금 온 편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3페이지짜리를 카메라에 좀 이렇게 보여주고요. 북한에선 편지를 이렇게 쓴다 하면서 거봐라 지금 북한과 핵 협상에 있어서 과정이 있다. 물론 북한이 영어로 번역된 거 보여줍니다. 지난번 그 신년사에서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면 우리도 new path,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뭐 예민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서 다 번역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도 다 영어 번역본이 있거든요. 일본어, 중국어, 조선 그들 말로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또 뭐죠? 영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어로 다 번역이 되고 또 편지로 보낼 때 영어로 번역 보내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욕타임즈가 일부 전문가는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치를 했을 거다. 말하자면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정확하게 뉴욕타임즈 단어 표현이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워딩이라는 단어였어요. 잘 계산돼서 그러니까는 그랬다면 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 그 편지를 받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우리는 협상하고 싶지 않다. 불만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하고만 하고 있다. 이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실무자들은 이것저것을 다 따지고 그 시스템 아래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CEO식으로 기분적으로 탁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협상하기는 어찌 보면 다루기는 그래서 미국에서 played by 김정은이라고 하잖아요. 김정은에게 놀아났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편지에도 그런 것을 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관계다. 조셉 윤 전 국무부 특별대사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보스끼리는 적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오늘 아침 제가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졌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싫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만 하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이 김정은 위원장을 또 그 감싸고 도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는 국제 외교 정책도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누군가가 보스가 저 사람만 자꾸만 예쁘다고 해봐요. 그럼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인데도 제3의 사람은 저 사람의 이미 싫어질 수 있는 감정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보스가 아무리 예뻐해도 보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스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스가 저 사람을 예뻐한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적대감을 공동으로 갖기 시작하면 연대해서 저 사람도 보스가 아무리 이뻐야 하지만 보스가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좋다 감싸고 돌 때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다른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 국무부, CIA 그 밖의 대표들을 다 비난을 하고 배척을 한다면 이게 이 사람들이 공동 연대를 할 수도 있다. 뭐 그게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원래의.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그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럴 경우 이렇고 이럴 경우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없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이 곧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꼭 좋게만 작용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미국에서도 이태리 그 로마 주재 그 대사 조성길 대사 부부가 임기 거의 끝날 무렵에 11월 달에 사라졌다. 아마 지난번에 그 태영호 공사처럼 탈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들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미국 언론도 전부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애플이 미국의 많은 뉴스를 덮었는데 애플의 주식값이 내려갔는데 왜 워렌 버핏이 좋아하죠? 워렌 버핏의 꿈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위쉬 정도 해서 제가 헤드라인에 바램이라고 썼는데 워렌 버핏의 바램이 애플의 주식값이 내려감으로써 이루어졌답니다. 그렇다고 적대 감정에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상징이냐 현실이냐 사이에서 뭐 상징이 중요할 때도 많아요. 저는 어제가 1월 1일 첫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물론 1월 1일에도 생방송을 했습니다만 좀 뭔가 그 밝은 희망 같은 것을 표현을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푸른색 옷을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의회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연방의회에 선서를 하러 온 그 여성 의원들 가운데 흰색, 하얀색 옷을 입은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하얀색을 그렇게 많이 입진 않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모든 것이 그 중계되는 그 현대 사회에서 정치인처럼 그 모습이 중요한 사람들의 경우가 하얀색이 이렇게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흰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다 입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뭔가 액센트를 준다던가 하지 않으면요. 오늘 너무 많은 의원들이 하얀색을 입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미국 여성 의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29살의 여성 하원 의원으로 선설하게 된 이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여성들이 하얀색 옷 입을 때는 그 여성의 권리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도 뭐 지난번에 선거 캠페인 할 때 아주 중요한 날은 하얀색 옷을 입었고 예전에 그 사진을 보면 그래요. 여성들이 막 여권 운동한다 할 때 하얀색 옷을 입었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북한이 뉴 패스라고 얘기한 새로운 길을 우리는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 그 얘기, 그 뉴 패스가 도대체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좌절감을 더 많이 본인들이 새로운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좌절감을 많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국말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것도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어떤 때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아주 중요한 기본은 북한은 별로 변하지 않고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모르긴 모릅니다만 좌절의 표현이지 북한이 어떤 그 군사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가 봅니다. 군사 공격이라는 것이 군사 공격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미사일 테스트 같은 것.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가 공 던졌으니까 받아서 우리랑 같이 놀래? 아니면 뭐 나는 어차피 이 공놀이를 계속 해야지 되니까 그 첫날 그 AP통신의 해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을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받아서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이 공으로 중국을 가고 또 뭐 플러스 러시아, 한국까지 가서 나중에 우리끼리 이렇게 공놀이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은 바로 당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야.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뉴패스라는 게 바로 그 의미다라고 오늘 어딘가요? 로이터 통신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모든 것은 이렇게 처음에 점으로 딱 시작을 해서 올라가고 길이 넓어지죠. 그러다가 한없이 길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업계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뭐 매출이 줄어든다. 특히 애플의 예상 1, 4분기 매출이 뭐 원래는 89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 정도 생각했는데 그 중국 때문에 중국이 국내 경제 사정도 나쁘고 그러니까 뭐 애플 잘 안 팔려 또 개다되고 무역 전쟁이 있으니까 뭐 애플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해서 84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고 나서 애플 주식값이 뭐 7.5%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꼭 그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12월 달이었었죠. 페덱스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페덱스는 특히 CE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때문에 굉장히 그 세계의 그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스타벅스도 그래요. 애플의 휴대폰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면 스타벅스도 굉장히 확장을 하는데 스타벅스도 미국에서의 확장은 3%에서 4% 정도. 그런데 장기적으로 중국에서는 1%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값 막 내려갔고 그런데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꼭 그 중국의 경제 둔화 내지는 경제 성장 슬로우나 미국과의 전쟁 때문만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파웨이에 대해서 CEO 체포됐다가 지금 풀려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기소를 해서 그 캐나다가 잡아준 거잖아요. 잡았다가 중국이 막 캐나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복을 하니까 결국은 풀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를 뭐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하고 법무부와 의논하고 있다고도 하고 이 파웨이가 말하자면 중국의 애플과 마찬가지여서 또 여기서도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만드는 무슨 그 전화기 같은 것이 비슷한데 값은 뭐 30% 40%나 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파웨이 거 쓰지 왜 애플 거 써?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것 애플 대신 썼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계 각 나라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또 꼭 그 애플의 나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쁘냐. 워렌 버핏이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과거에 코카콜라를 이 사람 늘 마시는 사람이고 철도, 에너지 회사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미국 그 코퍼레이트 브랜드의 주식을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사들였는데 테크놀로지는 난 믿을 수가 없어 하다가 최근에는 자신이 테크놀로지 그 미국 그 큰 회사 주식을 안 산 것을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5월 달에 주주들 그 연례 모임에서도 정말 애플 주식값이 떨어지는 거 너무 보고 싶다. Love to see Apple go down in price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그 위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워렌 버핏은 애플을 테크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컨슈머 주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소비자의 주식으로 보는데 아이폰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상 편한 것도 있지만 아주 그 팬시하고 뭐라고 험잡을 수 없는 그 디자인 그 쥐었을 때 이런 때의 느낌을 늘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must have 그 아이폰 그 폰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소비자의 주식이라고 본다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뭐 아마존이나 어제 많이 내려가서요. 아마존보다도 뭐 지금 굉장히 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피크 때는 한 10월 달경 됐겠네요. 뭐 1조 달러가 넘었는데 지금은 뭐 한 7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 좋아한다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S&P 500가 뭐 4.4% 이상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2.8% 올라갔잖아요. 오마하의 현인 이 워렌 버핏 때문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굉장히 아주 반갑고 읽고 싶은 그런 기사가 났는데 왜 미국에서 그 직장을 다니면 연방 정부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뭐 대학원을 가는데 학비를 보조해 준다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요즘 미국 회사들이요, 디스커버라든가 또 뭐 도너츠 회사 포함된 그 야미라든가 월트 디즈니, 타코벨 이런 곳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전화 받는 서비스 섹터에서 전화 받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학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요. 등록금 전부에다가 책값에다가 그밖에 그 비용까지도 전부 그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같은 베네핏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은 직원들이 그 퀄리티가 높아지고 회사에도 또 오래 다니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그 대학원을 다닌다, 어딜 다닌다 하면은 본인이 먼저 돈을 내고 회사에서 이제 리임버싱을 해준다던가, 그것도 1년에 한 $5,000로 제한을 한다던가, 내 돈 먼저 내고 돈 받으려면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디스커버 그 파이낸셜은 뭐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 회사의 콜센터, 전화 받는 그 부서의 80%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또 특히 뭐 특정한 대학교와 교류를 어떤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그 회사에서 필요한 비즈니스라든가 사이버 시큐리티 아니면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커버뿐만이 아니라 월마트도 그렇고 그 밖에 많은 회사들이 완전히 뭐 100% 등록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 타코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디즈니도 2019년 중반까지 직원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지금 대학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원도 물론이고 5천만 달러를 올해 중반까지 디즈니는 쓴다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회사에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교육을 받기 시작한 뭐 콜센터의 사람들,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이 회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기업도 그런데 미국 국가에서는 지금 민주당, 공화당 그 하원 대표 그 지명 다 끝났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번에 왕세자가 뒤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자말 카쇼기 살해에 연루된 5명에게 사형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영혼을 바칠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지도자이냐에 따라서요. 강혜신이었습니다.